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끝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만식 선생은, 끝까지 북한에 남아서 김일성하고, 대결을 했는데, 뭐 대결대원 대결도 못했죠.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 양반은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련이 그 양반을 전적으로 밀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조만식의 조만식보다는 그 김일성의 인기가 월등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 전에 이미 그 소련은요, 어떤 거였냐면 거의 이제 그 허가이하고 뭐 김일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련에서 소련의 낙점을 받으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미 그 김일성은 소련의 낙점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죠. 없는데, 결국은 조만식 같은 양반은, 이제, 머슴 살 때, 요광잘 닦아주는 그런 선택은 기회포착을 잘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읽을 줄 모르죠. 못 읽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했는데, 조만식 선생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들리는 얘기하면 북한 내무선에 의해서 학살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6.25 전쟁 때인가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됐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조만식 선생은 이제 마지막에 선택은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서는 조만식 선생을 이제 선전 가치가 있죠.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을 남쪽으로 모셔오려고 그 당시에 남쪽에 남노당 계열에 이제 박헌영, 김삼룡, 이주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삼룡은 이제 북한으로 갔던가? 하여튼 어떻게 됐고, 이주환은 남쪽에 있다가, 체포됐죠. 체포됐는데,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라는 걸 확인해서 체포한 건 아니고, 어떻게 일본 예비단속에 의해서 잡범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좀 불량한 놈들은 일본 사람들이 잘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체포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공산당들 투쟁 수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자기 신분이 안 밝혀졌을 때는 잡범으로 체포되면, 거기서 최대한 아주 그냥 인간 말종처럼 이렇게 더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사람들인데 가르침 받고 그냥 얼마나 감방에서 더럽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그런데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민환 형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사 기법을 이제 조사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잡범들 중에 혹시 이게 용공분자가 있나 하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주라는 놈이 계속 앉아서 가진 추접은 다 부리고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내보내주길 바라는 그런 작전인데, 그걸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보통 놈이 아니야. 저 눈빛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저놈이 완전히 거지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행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상해가지고 이걸 이제 거기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노당에 이제 아주 중책을 맡은 간첩이었다, 거물 간첩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쪽에 박헌영, 김삼룡, 이주화 이 삼총사 아닙니까? 삼총사 중에 이주화가 이제 바닥에 조직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잘한 사람인데, 공산당 입장에선 잘한 사람인데 이 거물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이주화하고 이제 이주화를 북한으로 보내줄 테니까 조만식 선생을 남쪽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주화는 그 후로 죽었나 어쩌나 내가 이주화에 대한 것은 내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정만식 선생도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그 양반이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 김일성의 대신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양반이라고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안 했을 리도 없죠. 그 양반이 안 하고는 그 소련으로부터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만,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하고 잠정적인 적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북한 정권을 잘 조직해가지고 남쪽의 이승만한테 바치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잠정적인 우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굳이 영웅 만들 필요가 전혀 없지만, 박정희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양반을 그 훌륭한 사람, 김일성이하고 그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김일성이하고 대결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애국지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웬 한 70대는 할머니가 기독교에 이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나서서 나보고, 저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놈이 감히 정만식 선생을 입에 담고 정만식 선생을 비하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저한테 맹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쩔쩔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계통에, 특히 박정희 잔당들, 이분들 중에는 조만식 선생을 아주 굉장한 외국지사, 또는 공산 정권에 대결한 훌륭한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양반이 공산 정권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김일성이고 맞서야 되니까. 근데 그 양반이 소련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몰라서 소련 공산 점령군을 환영대하고 그렇게 그쪽에다 이제 일종의 추파를 던졌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면 그 양반이 공산주의를 원천적으로 배격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 없이 무조건 누구는 누구 편이니까, 누가 좋아하니까 애국자, 누구는 누가 안 좋아하니까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예단법에 의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지지하고 안 하고, 이거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우리나라의 소위 남남 갈등, 우리 민족 갈등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냉혹하게 이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만식 선생의 훌륭한 어떤 애국심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김일성 세력한테는 도저히 대적할 만한 힘이 못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요, 소련이요, 얼만큼, 남침을 준비했느냐면, 이미, 1900,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전에, 한 3일 전인가, 청진남으로 이제 소련이 밀고 내렸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이미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그 당시 국제연합에서 너희 왜 대일 항전에 참여 안 하냐, 참여해라, 참여해라, 자꾸 권고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웠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좀 준비 중이다.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키면서 뭐까지 했냐면, 북한을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공산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실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히 무슨 일본 군을 몰아내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련하고 우리가 두만강 쪽에 이제 그 국경이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만한 어떤 세력이 없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련이 패권을 공산주의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반드시 그 소련을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인 위성국, 공산주의 위성국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착실하게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감이 없었던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을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자기가 연설 잘하고, 지지도를 보면, 조만식 선생을, 지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조만식 선생이 이제 환영사를 하러 올랐을 때, 치스차코프가 그 옆에 앉아있는 통역관 보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조선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립운동도 하고, 기독교의 장로로서 굉장히 북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스차코프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별 미친놈 다 있구만. 기독교 장로가 공산당 환영대에 왜 나와? 저는 미친놈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한마디에서 완전히 조만식 선생은 부정적으로 이미 소련의 의중에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식 선생은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련군 환영대라는 잔치판을 벌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소련은 자기들이 숨겨가지고 온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흥행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김일성을 보겠다고 연단까지 밀려와서 연단이 무너질 정도로 대폭발적인 인기를 가졌다 그러면 치스차코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소련이 역시 사람은 잘 골랐다. 역시 이런 사람을 골라야 우리가 위성국가를 세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조만식 같은 저런 얼빵한 상황 판단 못하는 분, 저런 분이 이제 걸적거리기만 하지. 저건 앞으로 제거 대상이면 몰라도 김일성하고 협력할 관계는 아닐 것 같다 하는 것을 아마 그때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만식 선생은 미련을 못 버리고 끝까지 남아있다 이제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양반이 판단력이 좀 빨랐더라면 김일성이가 소련의 앞잡이로 이렇게 왔으니까 쟤하고는 나하고 대결해봐야 진흙탕 싸움이고 결국 내가 지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다면 그때 일찍이 남쪽으로 비서들하고 같이 내려왔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하실 뿐이죠. 왜냐하면 그 양반의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은 그런 전력으로 봐서 남쪽에서는 거물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회 포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공하고 살아남고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썩은 동아줄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잘못 이용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개인이 몰락인 동시에 국가적이라도 보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가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발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지 성공 못하는 기회에 한 생애를 거기다 투자했다가는 조만식 선생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주입니다.